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수입결산, 기획재정부 세제시 소관 세출결산과 조달청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수입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인 과다한 국세 초과세수 발생 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세 수입 실적은 265.4조 원으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본 예산 242.3조 원 대비 23.1조 원, 추가 경영 예산 251.1조 원 대비 14.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과다한 규모의 국세 초과세수의 발생은 재정정책의 효과성, 효율성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며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세수 추계 관련 기관들과의 의견 교류를 좀 더 실질화하며 현행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예비 타당성 평가 및 힘증 평가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의 취지와 달리 2015년 이후 대부분의 신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 타당성 평가가 면제되고 있고 조세특례 의무 힘증 평가 시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 타당성 평가 및 힘증 평가의 활성화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 수행 실태, 평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점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계약사업 수수료의 납부고지 기한 연장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서 납부 기한을 최대 1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 근거 법령 없이 시설계약 사업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이에 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둘째, 조달청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회 결격 사유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환수 여부 및 환수금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법령이 아닌 훈령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 중 일부 센터의 활용도가 부진하고 교육기관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이 부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판교에 설치된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의 경우에는 개설 이후 2017년도 말까지 1회 이용에 그쳐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교육기관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의 경우 업무협정 약정소와 달리 2018년도부터 운영 경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용료금 감면도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계청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센터의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이용 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둘째, 보존금에 해당하는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자 시상금을 일반 수용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 논문 공모 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보존금이 아닌 일반 수용비로 지급하였는 바 통계청은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이를 보존금으로 비목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안 22건에 대해 주요 사안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경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연 3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금액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조문전 입법 내 직무발명 촉진 필요성, 과세 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을 현재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외 시장에서 주얼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얼리 시장의 양성화에 따라 세율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귀금속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확보하여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얼리 시장의 음성화 규모 등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박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세 감면 우대가 적용되는 청년 창업자의 연령 기준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30세 초반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30세 초반 창업자에 대한 세 감면율을 20대와 같이 상향하는 경우 최근 감소하고 있는 30대 초반 연령대의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9세 창업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우대하는 것은 20대의 창업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택시용 LPG 부산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택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요금 인상이 억제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택시 업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몰 연장 지속 여부의 실질 효과와 지역별 택시 요금 인상 압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민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74건의 법률안 및 한 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하여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거주자에게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금계좌 납입 유인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윤호덕 의원, 이원우 의원, 박명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고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업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가업상속 유도 효과, 사후관리 의무에 따른 일자리 유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 김병우 의원, 최은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3건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최은열 의원안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하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투자 손실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최은열 의원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공백 우려, 주식시장의 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최은열 의원안은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의 점진적 확대 기조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성 의원, 조종식 의원,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활용이 부진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 완화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